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글쓰기센터의 심미삼입니다. 오늘은 책 읽기와 글쓰기 주제로 제작된 영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은 실제 학생이 집필한 감상문을 토대로 서평문으로 첨삭하는 영상을 제작할까 합니다. 감상문을 제공해준 학생에게는 사전에 양해를 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감상문을 제공해준 학생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서평 쓰기 이론 강의를 하면서 서평의 전체적인 구조는 제목, 책 내용의 요약 및 발췌, 저자 및 책의 맥락 소개, 필자의 관점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순서는 바뀔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 구조의 순서대로 첨삭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서평을 쓴 학생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를 읽고 글을 집필하였습니다. 이에 서평의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벌레 이야기에 관한 작품 해제를 간단히 먼저 하고 서평을 첨삭할까 합니다. 슬라이드는 4쪽입니다. 우선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은 모티프가 있습니다. 1980년 11월 13일 14세의 이윤상 군이 같은 학교 체육교사 주영형에게 유괴가 됩니다. 체육교사는 노름으로 인해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4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아이에게는 이미 몹쓸 짓을 했고 범인은 결국 1년 만에 검거가 됩니다. 요즘은 극악 범죄를 저질러도 사형수의 인권을 생각해서 사형 집행이 대체적으로 지양되는 분위기입니다만 당시는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범인은 검거된 지 2년 만에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런데 범인이 형 집행 전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평화로운 마음으로 떠나며 그 자비가 희생자와 가족에게도 베풀어지기를 빌겠다. 여러분은 범인의 이 마지막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각자 많은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일단 슬라이드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당시 사건을 보도한 신문입니다. 윤상군, 체육교사가 죽였다 라는 자극적인 표절가 눈에 띄고 왼쪽 밑에는 부모로 보이는 분의 오열하는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들 중 맨 위에 있는 사진이 범인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학생이 이윤상 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범인의 사형 집행 소식을 전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주영형, 눈, 콩팥, 기증. 이 두 장의 신문만 봐도 당대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청준이라는 작가는 범인이 사형 집행 직전에 남긴 말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는 작가가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빨간색 줄 밑에 문장을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의 주체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은 있어도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한 듯합니다. 이에 이청준 작가는 실제 사건을 소재로 범인의 자비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 소설을 집필합니다. 하여 나아가 용서의 주체는 누구인가? 종교의 의미는 무엇인가? 신의 존재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독자들이 스스로 찾게 합니다. 소설의 서사도 서술자인 남편의 시각을 따라서 독자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버지 입장에서 아내의 변화를 관찰하여 쓴 소설 형식입니다. 작품은 1985년 외국문학 여름호에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이의 유괴 사건이 벌어지자 무교였던 아내가 아이를 찾겠다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에게 의지를 합니다. 그러나 아람이가 죽어서 돌아오자 실망에 빠져 교회에 나가지 않다가 아람이의 영생을 위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용서를 위해 범인을 면회하겠다고 나섭니다. 하지만 범인을 면회하고 돌아온 아내는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범인은 감옥 안에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어 세례를 받고 하나님에게 이미 다 용서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내는 범인의 사형 후 자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람이의 실종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폭력을, 아내의 절망은 폭력적 현실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인간의 무기력함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청주는 벌레의 이야기를 통해 무력한 인간의 한계를 되묻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청주는 알레고리에 능한 작가입니다. 알레고리란 어떤 한 주제, 가령 A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주제 B를 사용하여 그 유사성을 적절히 암시하면서 주제를 나타내는 수사법을 가리킵니다. 즉, 이 소설은 소설 속에 광주의 광자도 나오지 않습니다만 1980년도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 민주화 항쟁을 알레고리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겉으로는 실제 있었던 이윤상 어린이 유괴 사건을 토대로 범인, 즉 가해자의 자비와 용서의 의문을 제기하는 소설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광주 민주화 항쟁의 가해자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설은 독자에게 이렇게 묻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용서하기 전에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그리고 가해자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냐라고. 이처럼 소설 벌레 이야기는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알레고리화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소재가 가지는 특수성이 매우 중요한 작품입니다. 벌레 이야기 속에 극복할 수 없는 비극적 세계인식은 1980년대의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담아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인 모를 갑작스러운 폭력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 존재의 한계는 소설 속 아람이 엄마뿐만 아니라 소설 밖 당시 1980년대를 살아가던 한국 사람들, 나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림자를 상징적으로 그려내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작품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이 소설을 읽고 감상문을 집필한 학생의 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는 학생입니다. 문장력도 좋고 맞춤법에도 맞게 글을 잘 씁니다. 글은 책을 읽고 난 뒤의 느낌을 자유롭게 쓴 말 그대로 독서 감상문입니다. 학생들은 보통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어떻게 비평문 형식으로, 특히 서평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첨삭해가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글의 제목을 보니 학생은 소설의 제목, 즉 벌레의 이야기에서 벌레가 의미하는 바를 탐색하는데 방점을 두고 글을 집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제목의 벌레는 아람이가 살아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 아람이 엄마를 가리킨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벌레는 아람이 엄마를 포함한 나약한 인간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의 의미를 잘 찾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밝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글의 서술을 살펴보면, 즉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말하거나 적은 내용을 살펴보면 소설을 읽은 느낌과 줄거리 등이 어지럽게 얽혀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은 이 글을 읽을 독자가 모두 벌레 이야기를 읽은 독자라고 가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글 속에는 작가의 정보도 소설이 처음 출판된 서지 정보도 정확한 줄거리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알고 싶고 밝히고 싶은 제목의 의미 따지기에만 심취하여 글을 마음 가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독서 감상문이니까, 즉 내용도 형식도 없는 글이니까 이렇게 써도 무방하겠습니다마는 이 글을 서평문으로 고치려면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럼 앞서 언급한 서평의 기본 구조대로 글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입니다. 제목에는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저자의 주제의식을 반영하여 고치지 않겠습니다. 의문형으로 제시하여 독자의 호기심도 자극할 수 있는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제목을 썼다면 다음에는 책 내용을 요약해야 합니다. 이때 요약은 서평인 만큼 지금 글과 같이 본인이 인상 깊게 읽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저자의 의도와 책의 핵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즉 책에 대해 내가 주관적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책의 의도와 핵심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책 내용 요약 및 소개는 책을 아직 읽지 않은 독자들로 하여금 책을 읽고 쉽게 만드는 마음을 유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책의 내용을 요약했다면 다음으로 저자 및 책의 맥락을 언급하면 좋겠습니다. 즉 현재 이 글에 누락된 작가 이청준에 대한 소개도 간단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제가 해제해드린 작가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작품의 모티프, 당대 시대적 배경 등을 언급해주면 글에 깊이가 생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서평자의 관점입니다. 서평자의 관점이란 쉽게 말해 책을 읽고 난 뒤의 소감인데 이 글에서는 읽은 소감이 잘 드러나 있으므로 이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책의 내용을 현실 문제와 결부시켜 책의 의의까지 서술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실제 감상문을 쓴 학생의 글을 첨삭해가며 서평쓰기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서평쓰기를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목과 같이 야 너도 서평 쓸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이 여러분들 대학 과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서평쓰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